2018년 3월 한 여자가 서울 강남의 영어 학원 강단에 섰습니다. 유창한 발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그녀를 보며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5년 전, 이 여자는 영어 알파벳조차 몰랐던 북한 변경 마을의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건넌 것은 대학 입학원서가 아니라 얼어붙은 두만강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김수진입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나 밀수꾼들과 국경수비대가 공존하는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16살 겨울, 저는 아버지가 몇 년간 이용했던 밀수 루트를 따라 북한을 떠났습니다. 제 손에는 중국 돈 500위안과 낡은 중국어 회화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꽃제비 채널에서는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진실된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회령시 외곽 두만강이 내려다 보이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표면적으로는 협동농장 일꾼이었지만 실제로는 밀수에 관여하고 계셨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설탕, 밀가루, 옷가지를 받아 장마당에 파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건 아버지의 부업 덕분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강 건너 중국 마을의 불빛을 보며 자랐습니다. 밤이면 강 너머에서 들려오는 중국 노래, 트럭 지나가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그것들은 제게 너무나 일상적인 소음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남조선 괴뢰들은 미제의 식민지라고 배웠지만 제 눈앞의 중국은 그저 밝고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고등중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저는 반에서 성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선생님은 사범대학 진학을 권유하셨고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성부는 동요계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6.25대 월남했다는 기록 때문이었죠.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평양의 좋은 대학은 갈 수 없었습니다. 생활총화 시간마다 저는 조상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말을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What is your name? 그 정도가 전부였지만 아버지가 중국에서 구해온 낡은 중국어 교재로 혼자 공부하곤 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뀐 건 2012년 가을, 그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강변으로 물건을 받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강 건너에서 작은 보트가 다가왔고 중국 밀수꾼 2명이 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중국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이 애가 내 딸이야? 똑똑해 보이네. 중국 오면 공부 더 잘할 텐데. 아버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 말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중국 오면 공부를 더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장마당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3년 살다 왔다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중국 애들은 다 핸드폰 가지고 다니더라. 원하는 노래를 언제든 들을 수 있어. 그리고 말이야, 텔레비전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처럼 장군님 나오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몰래 아버지의 밀수 거래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강을 건너는지, 강물이 얼마나 깊은지, 초소 교대 시간은 언제인지, 겨울이 되어 강물이 줄어들면 물이 무릎까지밖에 안 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에 몰래 적었습니다. 나도 건널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2013년 2월 졸업을 2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중국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미쳤니? 잡히면 우리 가족 다 끝이야. 내 동생은 어떻게 하고, 내 아버지는?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둘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아버지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나도 젊었을 때 그랬거든. 그런데 말이다. 넘어가면 돌아올 수 없어. 알아요, 아버지. 중국에서도 조선족들한테 잡히면 바로 송환이야. 그럼 정치범수용소 가는 거고. 알아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한테 이걸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3월 초하룻밤, 그날 초소 교대가 늦어져. 그때가 유일한 기회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가면 연락하지 마.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잘 살아라. 그것만이 아버지 소원이다.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3월 1일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돈 500위안을 구했습니다. 북한 돈 50만 원과 바꾼 것이었죠. 제가 몇 년간 모은 전부였습니다. 중국어 회화책을 가방 밑바닥에 숨겼고 검은색 바지와 점퍼를 준비했습니다. 밤에 눈에 띄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2월 25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보이부 차량이 우리 집 골목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발각된 걸까?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나 보이부원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중국 드라마 DVD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밀고자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 계속 보이부에 정보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선생님께도, 아무에게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2월 28일, 마지막 생활 총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사상학습을 게을리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교실을 더욱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무도 제 속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생 방에 들어가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12살 여동생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안해, 은별아. 언니가 꼭 다시 만나러 올게. 그게 제가 동생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월 1일 밤 9시. 저는 평소처럼 화장실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에는 중국 돈, 옷 한 벌, 그리고 그 낡은 중국어 책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에서 술을 드시고 계셨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강변까지는 2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40분을 걸었습니다. 초소를 피해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알려준 지점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라면 10시 30분까지가 교대 공백 시간이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2월의 해빙으로 물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어 가방에 묻고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물은 무릎을 넘어 허벅지까지 올라왔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초소에서 손전등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물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차가운 물이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를 악물지 않으면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침내 제 손이 중국 땅을 짚었습니다. 2013년 3월 1일 밤 10시 47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탈북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변 풀숲에 숨어 숨을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선족이었고 아버지가 미리 연락해둔 사람이었습니다. 빨리 와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는 저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3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농가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생전 처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중국 아주머니가 건네준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울지 마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주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3개월을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방에만 있어야 했고 밤에만 마당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선족 브로커가 저를 한국까지 보낼 루트를 마련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라오스로, 그 다음 태국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6월 초, 저는 가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중국 이름은 김옥화였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끝없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 교회 지하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공포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목사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곧 집에 갈 수 있어요. 집. 저에게 집이란 무엇일까요? 더 이상 회령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 8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으며 저는 남한 사회를 배웠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건이 아무런 배급표 없이 살 수 있다니. 처음 핸드폰을 받았을 때는 사용법을 몰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응했습니다.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영어 교육이었습니다. 북한에서 What is your name? 밖에 몰랐던 제가 이제는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항상 중국어와 영어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2018년, 저는 서울의 한 영어 학원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 돈이 진짜 제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일해도 가질 수 없었던 돈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이제는 그냥 수진 선생님으로 대합니다. 그게 저는 더 좋습니다. 가끔 회령의 가족이 생각납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실까? 어머니는 저를 용서하셨을까? 동생 은별이는 이제 20살이 넘었을 텐데 어떤 모습일까? 연락할 방법은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면 그들이 위험해지니까요.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자유란 공짜가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날 밤 얼어붙은 강물에 발을 디뎠던 16살 소녀의 선택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